안녕하세요. 사람의 추악한 본성이 드러나는 걸 고스란히 지켜보았던 서순주라고 합니다. 사람은 배가 불렀을 때 비로소 본성이 드러난다고 하죠. 누군가의 호의를 듬뿍 받았을 때, 또 갑자기 돈이 많아졌을 때 등등, 사람은 없을 때보다 오히려 여유 있을 때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배부르고 등 따셔야 본성이 나온다는 말처럼요. 저는 누구보다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너무도 실망스러운 본 모습을 보게 됐는데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제 여동생은 대학을 서울로 가며 쭉 그곳에 자리를 잡았지만 전 경기권에서 대학을 나온 뒤 다시 고향인 이곳으로 돌아왔죠. 저희 아빠는 그런 이 지역에서 냉동 설비 회사를 30년 넘게 운영하셨답니다. 그만큼 오래 버틴 덕분에 지금은 나름 지역에서 탄탄하고 안정적인 회사로 자리매김했죠. 아빠는 성실하신 만큼 인품도 정말 좋으셨는데 그런 아빠에게 신세를 진 뒤 고마움을 표하던 직원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 아빠를 보고 자란 전 남잘 볼 때 성실함과 인품을 가장 먼저 봤는데요. 나이 25에 업무상 교류를 하게 됐던 3살 연상의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고생은 자신이 더 감내하면서도 생색은 낼 줄도 모르던 모습이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차에 남편이 제게 먼저 고백을 해줘 우린 인연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2년의 연애 끝에 우린 양가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게 됐고요. 그때 저희 부모님은 신혼집으로 작은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해 주셨어요. 물론 서울이었다면 아파트를 사긴 어림도 없는 금액이었지만 이곳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이라 집값이 서울만큼 비싸진 않았거든요. 남편은 그런 저희 부모님께 정말 감사해하며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댁은 솔직히 형편이 많이 좋지 않은 편이었어요. 남편은 그런 자신의 집을 돕느라 돈을 많이 모으지 못했었는데 그런 게 뭐 중요하냐며 집까지 마련해 주신 저희 부모님께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어떡하지? 어떻게든 회사 문 닫기 전에 이직하려고 해봤는데 면접에서 번번이 탈락이었잖아. 이젠 더 연락 오는 데도 없어. 여기가 서울만큼 회사가 많은 데도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이력서 넣을 회사도 마땅치가 않은데. 그렇게 결혼한 지 2년 정도 지났을 때 남편에게 위기가 찾아오더군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았던 거죠. 뭐가 안 되려고 그랬던 건지 남편은 번번이 다른 회사 면접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이력서를 넣을 자신의 경력을 살릴 회사가 없자 남편은 크게 낙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남편을 불러 저희 아빠가 깜짝 놀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자네가 원래 하던 일이랑은 전혀 다른 일이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지만 그래도 좋다면 우리 회사로 오겠나? 저, 정말요, 장인어른? 그래, 힘들긴 하겠지만 내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내가 알고 있는 기술 노하우 전부 알려주겠네. 낙하산 같은 건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자네처럼 성실한 사람이라면 내가 믿고 밀어줘도 괜찮지 않겠나. 무엇보다 내 사위인데 어때? 잘할 수 있겠어? 아빠 남편에게 새 일을 배울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아빠 회사에 들어가 일하기 시작했어요. 익숙지 않은 육체 노동을 힘들어하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은 아빠 덕에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었답니다. 남편은 아빠 밑에서 열심히 기술을 배웠어요. 아빠는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 기특했는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희 아들과 딸이 태어나며 가장의 무게가 느껴진다며 더더욱 열심히 일했는데요. 그때 아빠는 남편의 부담이 덜해질 수 있도록 월급도 많이 올려주고 남편에게 따로 생활비까지 1,000만 원이나 챙겨주셨죠. 당신 지금 회사 쉬고 있잖아. 외벌이로 얼마나 힘드냐면서 그 돈 받고 너무 생활에 쫓기면서 살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돈이 궁해지면
제일 먼저 가장 어깨가 움츠러드는 법이라면서 너무 감사해서 자꾸만 눈물이 났어. 내가 전생에 무슨 덕을 쌓아서 이런 좋은 처가 식구들을 만났는지 모르겠어. 고마워 여보. 나랑 결혼해줘서. 저희 엄마도 남편을 잘 챙겨주셨지만 아빠의 사회사랑은 정말 남달랐습니다. 사람을 아낄 줄 아는 분이셨던 만큼 아빤 열심히 살고자 하는 사이를 물심양면 챙겨주셨던 거예요. 물론 그 안엔 절 위한 마음도 가득했다는 걸 알기에 저도 아빠에게 많이 감사하며 살았죠. 남편이 눈물까지 흘릴 정도로 아빠에게 감동했던데 시댁의 형편 때문도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시댁은 형편이 정말 좋지 않았거든요. 제가 결혼할 당시엔 시부는 손세차장 직원으로, 시모는 대형 식당 주방 직원으로 일하고 계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시부모님은 한때 다단계에 빠지셨다고 해요. 그 일로 시댁은 폭삭 주저앉아 빚더미에 앉았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야 정신 차리셨지만 그땐 진짜 두 분 다 뭐에 단단히 씌인 것처럼 보였어. 계속 빚은 쌓여가고 형편은 어려워지는데 거기에서 계속 못 빠져나오던 두 분 때문에 우린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그래도 난 겨우겨우 아무 대학이라도 들어갔는데 누난 아예 대학까지 포기해야 했어. 승혜야 워낙 공부에 관심이 없었다지만 누난 아니었거든. 그래서 그때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아직까지 지워지질 않나 봐. 남편의 위로 누나가 한 명, 아래로 여동생 한 명이 있었는데요. 남편의 누나인 큰 시누인 시댁과 거의 교류가 없었어요. 시누인 한국에서 잠시 영어 강사로 일하던 나이 차이 많이 나던 미국 남자를 만나 결혼한 뒤 일찌감치 미국으로 건너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작은 시누인 이미 지난 일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시부모님의 방황으로 인해 대학도 포기해야 했던 큰 시누인, 집에 대한 원망이 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누나가 떠난 후에 난 혼자 어려워진 집을 돕고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승혜 용돈까지 주면서 살았어. 물론 부모님은 미안해서 내 도움을 많이 안 받으려고 하셨는데 그래도 어떻게 힘든 부모님을 그냥 지켜만 볼 수 있었겠어. 그땐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집이 어려웠는데 그렇게 늘 부모님 걱정만 하다가 결혼하고 나서 항상 날 챙겨주기만 하는 장인 장모님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벅차고 감동스럽더라. 내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은 순주 너랑 결혼한 일이야. 이런 말을 들으니 20대 시절 남편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싶어 마음이 다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비록 큰 방황으로 집을 주저앉히셨지만 시부모님이 나쁜 분들은 아니었어요. 두 분은 항상 자식들에게 미안해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고 계셨죠. 아직도 남은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면서요. 우리가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큰 돈을 미안해서 어떻게 받니? 명절이라 양가 챙기느라 너희들 돈도 많이 들어갔을 텐데 그냥 가져가. 우린 괜찮어. 에이, 자식으로서 드리는 명절 용돈인데 어떻게 그냥 가져가요. 저희 생활비 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어머님, 아버님 받아주셔야 자식들 마음도 편하죠. 두 분은 저나 남편이 명절이나 생신 용돈이라도 드리면 그렇게 미안해 하셨습니다. 특히 두 분은 집까지 해온 제게 항상 너무 고맙고 미안해 하셨어요. 부잣집 딸내미를 이런 가난한 집에 시집 보내놓고 사돈 어른들이 얼마나 염려가 많으시겠니. 우리가 정말 두 분께 면목이 없구나. 에이,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이 남편을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사람이 진실되고 살갑다면서요.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야. 사람을 돈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 두 분인 품이 얼마나 훌륭하시니. 능력 그런 거 하나 안 보고 우리 집에 시집 와준 아가 너도 그렇고 항상 고맙다, 고마워. 그런 분들이었기에 전 더더욱 진심이 우러나 두 분께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두 분이 부담스러워하셔도 종종 돈 봉투를 2번 주머니에 꾹 찔러 넣어드린 뒤 돌아왔고 늦둥이 시누이도 친언니처럼 잘 챙겨주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시댁에 들어가는 돈이 좀 많긴 했지만 그거야
저나 남편이 먹고 입는 걸 좀 줄이면 되니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이니까요. 물론 친정에도 그만큼 잘했지만 친정 부모님은 항상 저희가 드린 것에 더 얹어서 돌려주곤 하셨어요. 또 전 큰 시누이를 그리워하던 두 분께 부족하나마 큰딸 노릇도 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했고요. 어머님, 아버님, 두 분 건강검진 안 한 지 오래되셨죠? 기본검진 말고 이번에 종합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세요. 예약은 제가 해드릴게요. 아이고, 아니다, 아니야. 그거 비싼 거잖니. 건강이고 재산이잖아요. 이제 두 분 연세도 있는데 미리미리 관리하셔야죠. 앞으로도 두 분 건강은 제가 책임질 거예요. 어머님, 저 오늘 퇴근을 좀 일찍 했는데요. 남편은 오늘 퇴근이 좀 늦는다네요. 아가씨도 친구들이랑 휴가 내고 2박 3일로 놀러 갔다면서요? 제가 애들 데리고 갈 테니까 오랜만에 샤브샤브 드실래요? 아버님이 특히 샤브샤브 좋아하시잖아요. 두 분이서 외롭게 저녁 드시지 말고 나오세요. 네? 이 며느리가 쏠게요. 시댁 식구들과 남편은 그런 제게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남편을 취직시켜 주신 뒤론 더더욱 말입니다. 저희 부모님에게도 많이 고마워하셨던 시부모님은 저희 집에 직접 재운 돼지갈비도 보내주시고 가끔 과일 세트 같은 선물도 보내주셨어요. 그럼 저희 부모님은 성의엔 더 큰 성의로 답내야 하는 법이라며 더 비싼 한우나 백화점 선물 세트를 보내곤 하셨죠. 저희 강호가 항상 신세가 많습니다. 바깥 사돈. 애가 뭐 잘못하면 꼭 혼내면서 엄하게 가르쳐 주세요. 사돈께 받은 은혜가 얼만데 우리 강호가 더 정신 바짝 차리고 배워야죠. 이서방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귀한 사위를 혼내긴요. 더 보듬어 줘야죠. 저희 집에도 얼마나 잘하는지 아주 사람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사이가 정말 잘 들어왔다고요. 저희 작은 딸 결혼할 땐 작은 사이가 우리 눈에 찰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그렇게 선물을 주고받다 양가 부모님은 가끔 함께 식사 자리를 갖기도 하셨습니다. 친구들이 말하길 제가 정말 이상적인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아빠 회사에 들어간 지도 시간이 꽤 흘러 남편은 8년 만에 자기 사업체를 차려 독립을 했습니다. 아빠 밑에서 일하는 것도 좋았지만 남편은 계속 직접 자기 사업체를 차리고 싶다고 말했었거든요. 아빠는 그런 남편의 뜻을 알고 남편이 사업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고요. 월급도 더 챙겨주시고 다른 직원들 몰래 점심까지 꼬박꼬박 사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에게 재테크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남편은 아빠의 도움으로 큰 주식 수익도 볼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모은 자금으로 남편은 자신만의 냉동 설비 업체를 차릴 수 있었던 거죠. 저번에 내가 소개해준 물류센터 김 사장님은 특히 정기 점검에 엄청 신경을 쓰셔. 그러니까 점검길은 꼭 한 채 오차도 없이 지켜야 돼. 그거 말고도 내가 소개해준 거래처 특이사항들 절대 잊지 말고 꼼꼼하게 기억해야 하네. 사업의 생명은 신뢰야. 아빤 새로 시작한 남편의 사업을 아주 팍팍 밀어주셨답니다. 자신이 거래해오던 업체들도 전부 소개시켜주고 사업 노하우도 전부 전수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회사가 약간 손해볼 수 있는 민감한 부분들까지 남편을 위해 기꺼이 감수하셨던 거죠. 그런 아빤 남편에게 당부 또 당부를 하셨습니다. 우리 회사 있을 때도 내가 항상 강조했지. 사람을 특히 중히 여겨야 하네. 사업은 결국 사람이 만들고 굴리는 일이라는 걸 잊는다면 결국 모든 신뢰를 잃게 될 걸세. 명심하겠습니다, 장인어른. 아, 그리고 하나 더. 사업이 잘 된다고 해도 돈은 아낄 수 있을 때 아껴둬야 해. 검소할수록 돈이 더 들어오는 거야. 사람은 항상 초심을 잘 유지해야 돼. 초심을 잃으면 많은 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 아빤 성공한 뒤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며 남편을 걱정하셨던 겁니다. 남편은 그렇게 자신에게 모든 걸 쏟아부은 아빠에게
정말 감사해했어요. 그리고 아빠의 도움을 포석 삼아 사업을 열심히 키워가기 시작했죠. 여보, 아무리 사업이 중요해도 잠은 자면서 해야지. 당신 그러다 건강 해쳐. 벌써 12시인데 여태 일하다 온 거야? 어, 회사 돈 아끼려면 인건비부터 아껴야 하니까 아무래도 좀 일손이 부족하거든. 당신 여태 앉았어? 아니, 먼저 잘하니까. 그래도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남편, 나라도 깨서 맞아줘야지. 저녁 도시락은 다 먹었어? 전자레인지 잘 데웠고? 어, 정말 맛있더라. 고마워, 여보. 내가 당신 덕분에 더 힘이 난다. 고맙긴. 기다려봐. 출출할 텐데 간단한 야식이라도 차려줄게. 당신 요새 살이 너무 많이 빠졌어. 남편은 사업을 자리 잡게 하기 위해 정말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마치 예전 아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멋지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죠. 저는 그런 남편을 위해 바쁜 아침 시간을 쪼개 저녁 도시락도 싸줬습니다. 점심은 직원들과 함께 먹었지만 혼자 야근을 자주 했던 남편은 저녁을 자주 걸렀었거든요. 요즘 식당 물가가 장난이 아니라면서요. 그런 남편이 신경 쓰여 전 잠을 줄여가며 도시락을 싸줬던 겁니다. 저도 아이들 챙기랴 출근 준비하랴 바빴지만 남편을 위해 그 정도 수고는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쁜 남편 대신 아이들도 혼자 챙기는 일이 많았지만 그 또한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하나도 고생스럽지 않게 느껴졌죠. 남편의 노력과 아빠의 도움으로 인해 다행히 남편의 사업은 술술 풀려가더군요. 전 이제 행복해질 날만 가득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남편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서방 자네, 요즘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나? 네? 뭐 잘 되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 나 앞길을 잘 못 맞춘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그건 어떻게 된 거야? 혹시 회사에 무슨 사정이라도 있어? 네? 그런 얘기가 벌써 장인어른 귀에 들어갔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봤자 며칠 정도 늦는 건데 그 정도는 접대 좀 잘하면 불만 안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아, 돈이면 다 되는 게 아니야. 사업은 신뢰라고 내가 얼마나 신신당부를 했어. 장인어른, 저도 대표입니다, 대표. 저도 이제 알아서 다 잘해요. 이만큼 회사 큰 거 보면 모르시겠어요? 장인어른이 절 항상 부족하게 보시는 거 아는데요. 저 옛날에 이광호 아닙니다. 저도 나름대로 여기서 잔뼈 많이 굵었다고요. 장인어른이 소개해 주신 거래처 말고 제가 새로 뚫은 거래처도 얼마나 많은데요. 아빠의 인맥이 넓었던 만큼 남편의 사업 소식은 아빠의 귀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남편의 회사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들리셨던 거예요. 아빠 남편을 불러 좋게 타이르려고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걱정이 되어서요. 하지만 남편은 전과 달리 그런 아빠 맘먹으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자신도 이젠 머리가 컸다고 생각한 겁니다. 기고만장한 것 같은 남편의 모습에 아빠의 얼굴은 점점 굳어가셨어요. 이후로도 아빠 남편을 위해 몇 번 더 타이르려고 하셨지만 남편은 귀찮은 듯 아빠의 말까지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도 다 안다니까요, 장인어른. 근데요, 그렇게 정직, 신뢰 이런 것만 믿고 사업하는 건 좀 구식이에요. 이젠 시대가 변했다니까요. 쉽고 편하게 갈 길도 많고요. 저도 저 나름의 노하우가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좀 믿고 내버려 두세요. 이 사람아,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한들 신뢰가 사라지면 거래도 끊기는 법이야. 자네가 돈 좀 벌었다고 지금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자만하다간 정말 큰 코 다쳐. 네, 자만 안 하도록 노력할게요. 자, 장인어른, 여기 술이나 한 잔 더 받으세요. 이거 아주 귀하고 비싼 술인데 제가 요즘 이 술에 완전 꽂혔다니까요. 그런 남편은 항상 검소하라는 아빠의 가르침을 잊고 사치에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소주나 막걸리만 마시던 사람이 언제부턴가
비싸면 100만 원이 넘어가던 와인이나 위스키도 겁도 없이 턱턱 마셔대더라고요. 술집을 가도 꼭 고급 술집만 가곤 했고요. 언젠가 한 번은 판지 6년밖에 안 됐던 차를 말도 없이 팔고 외제차를 뽑았더군요. 저희 아빠는 그렇게 성공하셨어도 아직 옛날 소나타와 업무용 트럭을 번갈아 타고 다니셨는데도요. 당신 제정신이야? 저거 최소 1억은 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저 비싼 차를 말도 없이. 당신 성공했다고 해도 아직 저 정도 아니야. 까딱 잘못했다간 바로 큰일 날 수도 있다고. 이럴 때일수록 돈을 한 푼이라도 더 저축해둬야지. 저번에 생전 사지도 않던 명품 시계를 사오고 골프장 회원권까지 끊어오더니 진짜 어쩌려고 그래. 여보, 이건 다 투자야, 투자. 품위 유지비라는 것도 몰라? 대표가 보기에 번듯하게 하고 다녀야 야, 저 회사는 안정적인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더 신뢰하는 법이라고. 내가 빚을 져서 사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본 돈으로 좀 누리겠다는데 잔소리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당신도 장인어른도 심지어 장모님까지도 사고방식이 너무 고지식해. 법만큼 쓰기도 해야 돈 벌 맛도 나는 거지. 누가 보면 남편이 떼부자라도 된 줄 알았을 텐데 시작한 지 고작 4년 된 사업체가 성공하면 얼마나 성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직 애들도 어려서 한 푼이라도 더 저축해야 할 마당에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성공하자마자 남편이 너무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렸다는 사실 자체였죠. 전 그런 남편을 설득도 해보고 화도 내보며 전으로 되돌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빠 또한 그런 남편을 어떻게든 정신 차리게 하려고 노력하셨고요. 한 번은 아빤 주위에서 이런 말도 들으셨다고 해요. 서 대표님네 사위 있잖아요. 자기 사업체 따로 차린 이광호 대표요. 그 사람 완전 몹쓸 사람이란 얘기가 많아요. 직원들한테 엄청 함부로 한다네요. 그 밑에서 일하던 직원이 우리 회사로 옮겨왔는데 아주 나쁜 놈이라고 울분을 토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아빤 격노하셨다고 합니다.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일 중 하나가 대표랍시고 직원들에게 갑질하는 일이었거든요. 심지어 한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비슷한 얘기가 들려오니 아빠 남편을 불러 또 불호령을 내리셨대요. 자네, 대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건가? 어? 자네 직원들 야근 수당도 제대로 안 챙겨주고 뭐 하나라도 실수하면 월급에서 깎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며? 개인 심부름 시키고 담배 심부름 시키고 직원들이 무슨 자네 하인인가? 게다가 월급 도둑놈 하등 쓸모없는 놈. 막 이렇게 직원들한테 놈놈거리면서 막말도 그렇게 한다며? 아니, 그런 얘기까지 장인어른한테 들어가요? 아니 뭐 하도 일을 답답하게 하니까 저도 모르게 쌍욕이 나간 거죠. 저희 회사 직원들 제대로 월급값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야근 수당이에요? 개인 심부름을 시켜서라도 뽕을 뽑아 먹으려고 한 거죠. 요즘 사람들은 야가서 잘해주면 더 일도 안 하고 기어오르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나름대로 대표로서 기강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걸 말이라고 해? 그 직원들이 없으면 자네 회사도 안 돌아가는 거야. 자네 같은 대표를 바로 악독 사장이라고 하는 걸세. 게다가 자네 거래처에도 그렇게 대금을 부풀려서 받으려고 한다며? 납품업체엔 단가를 어떻게든 후려치려고 하고 거기에 왜 내 이름을 끼워 넣나? 자네가 그런다며? 우리 장인어른이 발 넓은 땡땡업체 대표니까 불이익 당하고 싶지 않으면 자네 말 들으라고. 사람들이 놀라서 나한테 연락을 얼마나 하고 있는 줄 알아? 사위를 대체 어떻게 가르쳤냐면서. 자네 진짜 그러다 회사 크게 망해. 아빠의 입을 통해 들어보니 남편은 회사를 정말 엉망으로 운영하고 있었더군요. 엄마도 저도 입을 다물지 못했죠.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볼멘 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장인어른, 이제 우리 똑같은 대표인데 너무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회사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장인어른 이름 판 건 네 뭐 빨리 상황을 끝내려고 그런 건데 불편하시다면 조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뭐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장인어른 사이인 거 맞잖아요.
그런 남편의 뻔뻔함에 아빠는 뒷목을 잡으셨답니다. 그리고 아빠에 대한 무리에 화가 난 저와 남편의 다툼도 늘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남편은 저희 아빠에게 혼난 일들, 저와 다툰 일들 모두를 시댁에 아주 미주알 고주알 일러버리더라고요. 이 애미야, 사돈어른 좀 너무하신 거 아니니? 아무리 사돈어른이 많이 도와주셨다고 해도 광호도 이제 어엿한 회사 대표인데 아직도 손안의 자식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잖아. 내가 광호여도 기분 많이 상했을 거야. 게다가 다른 사람들이 사돈어른한테 우리 아들 얘기를 전한다지만 실은 사돈어른이 사람들 통해 광호를 감시하는 거 아니냐. 솔직히 나도 네 시애비도 많이 불편하구나. 도와준 거에 고맙지만 그래도 정도를 지키셔야지. 저희 아빠가 그렇게 할 일이 없으신 줄 아세요? 사람들이 괜히 아빠 귀에 남편 얘기를 전하겠냐고요. 하도 하는 행동이 어이가 없으니까 아빠한테 귀띔해 주신 거죠. 그리고 저희 아빠 자식들도 통제적으로 안 키운 분이세요. 다만 남편이 회사를 너무 엉망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진심으로 걱정돼서 쓴소리 해주신 건데 그게 불쾌하다니까 저야말로 너무 기분 나쁘네요. 시부모 또한 변한 건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아빠에게 고마워했던 일은 생각도 안 나는지 시부모는 제게 대놓고 불쾌감을 드러냈죠. 남편은 회사가 잘 되며 시댁에 용돈을 펑펑 퍼주었는데요. 시부모는 부담스러워하던 전과 달리 그땐 입이 귀에 걸리며 용돈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성공한 만큼 자식의 도움이 덜 부담스러워졌던 거죠. 처음엔 두 분도 시누이도 모두 이게 다 저희 아빠 덕이라고 고마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하는 이런 말을 듣고 시댁 식구들도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장인어른이 엄청 대단해 보였는데 막상 독립해서 회사 운영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새 거래처 뚫는 것도 쉬웠고요. 장인어른 도움 아니었어도 이 정도 저 혼자 힘으로도 성공시킬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생각보다 사업 수완이 좋은가 봐요. 당신 아무리 그래도 말을 왜 그렇게 해?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주시고 거래처도 다 소개시켜줘서 당신 회사가 이렇게 빨리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거잖아. 근데 왜 가족들 앞에서 우리 아빠 속으로 무시하는 듯 말하냐고. 안 그래도 저희 아빠에게 무례하게 굴던 남편에게 항상 화가 나 있던 상태였는데 시댁 식구들 앞에서 아빠의 도움을 폄하하는 듯 말하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쏘아붙였더니 시부모고 시누이고 할 것 없이 절 향해 쏘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애미야. 너야말로 우리 아들 능력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니? 아이 물론 사돈어른이 도움을 주신 거 맞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아들 능력이 뛰어났으니까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던 거지. 맞아요, 새언니. 그리고 솔직히 새언니 우리 오빠한테 엄청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은 새언니네가 더 잘 살아도 새언니보다 우리 오빠 능력이 월등히 더 좋아졌잖아요. 그럼 우리 오빠한테 잘 보여도 시원찮은 마당에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승혜 너 말 한번 잘한다. 애미 너 혹시 우리 집이 너네 집보다 아직도 못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네 남편을 무시하는 거니? 예전에 우리가 내세울 게 없어서 네 앞에서 별말 못했다지만 지금은 이렇게 우리 광호가 번듯하게 성공했잖니. 그럼 너도 숙일 줄을 알아야지. 손바닥 뒤집듯 변해버린 그들의 태도가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더더욱 화가 난 저도 참지 않고 따졌습니다. 서로 잘잘못 따지는데 성공이면 집안이 왜 끼어들어야 돼요? 그럼 다들 전엔 제 친정이 잘 살아서 잘해준 거고 지금은 남편이 성공했으니까 제가 찍소리도 못하고 아빠에 대한 말을 참고만 있어야 된다는 소린가요? 그런 억지가 어딨어요. 저도 저희 아빠도 남편 집안 형편, 남편 능력 그런 것 때문에 남편 다르게 대한 적 한 번도 없고요. 저도 아빠도 그냥 진심으로 남편을 위한 마음에 조건 없이 남편을 돕고 밀어줬던 거라고요. 근데 이 집안 사람들 친절엔 조건과 이유가 붙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네요. 그런 시댁 식구와 제 사이인 남편과 제 사이처럼 자연스레 멀어질 수밖에 없었죠. 시댁 식구에게도 남편에게도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런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 아빠는
어느 날 절 불러 묘안을 말씀해 주셨답니다. 내가 이서방을 한번 시험해 봐야겠다. 이서방 요즘 완전 딴 사람 같잖아. 그런 이서방이 그래도 붙잡고 정신 차리게 할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예 싹수가 노랗게 변했는지 내가 좀 알아야겠다. 순주 너 이 아빠 좀 도와주련. 아빠의 말씀에 저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많은 실망이 쌓였던 만큼 저도 남편에게 지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남편을 시험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노력하면 반성하고 돌아올 사람인지 이미 너무 멀리 가버린 사람이었는지 말이죠. 그로부터 며칠 뒤 아빤 저와 남편을 불러 침통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이서방, 그동안 내가 차마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회사 문 닫아야 할 것 같네. 네? 아니, 갑자기 왜요? 실은 내가 다른 지역에 있는 거래처 사장한테 큰 돈을 빌려줬었는데 그놈이 글쎄 내 돈을 들고 참적했어. 그 뒤로 점점 회사가 힘들어졌는데 설상가상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투자한 부동산마저 알고 보니 사기였지 뭔가. 이제 내게 남은 건 빚뿐일세. 회사 부도도 막을 길이 없고 아마 이 집도 처분하고 작은 월세집 같은 데로 옮겨야 할 거야. 그렇게 베풀고 살았네만 돌아온 건 사기뿐이었다니 너무 분하네. 아빤 회사 문을 닫게 됐다며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엄마 또한 옆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계셨고 저도 우울한 표정으로 남편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나도 집 사정 알고 있었는데 차마 우리 집이 망하게 됐다는 말을 하기 힘들어서 당신한테 말 못하고 있었어. 민주도 서울에서 걱정 많이 하고 있는데 회사 문 닫으면 두 분 민주네 집으로 가실 수도 있어. 근데 걔네 집도 방이 2개뿐이라 서울은 또 너무 멀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쩌다가 우리 집이 이렇게 됐지? 저마저 눈물을 보이자 남편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남편은 괜찮으시냐는 말도 위로의 말조차 한마디도 내뱉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었고요. 그러더니 대뜸 속이 안 좋은 것 같다며 저더러 집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아침부터 계속 속이 안 좋아서 집에 가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많이 상심하셨을 텐데 우선 제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평소 자기를 그렇게 위해 주셨던 부모님의 비보에 제대로 된 위로 한마디 없던 남편에게 순간 울컥하더군요. 그래도 우선 꾹 참고 전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곤 집에 오자마자 제게 남편이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당신 왜 처가 사정 미리 나한테 말 안 했어? 깜짝이야. 왜 갑자기 화를 내? 내가 아까 말했잖아. 부끄러워서 그랬다고. 근데 그게 이렇게 화낼 일이야? 그럼 아니야? 숨길 일이 따로 있지. 그걸 미리 알았으면 난 오늘 처가에 안 갔을 거야. 뭐?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우리 집 장인어른이 해주신 거잖아. 오늘 집 팔고 월세집 가거나 처제네로 갈 것 같다고 하신 게 무슨 뜻이겠어? 우리 집 팔아서라도 도와달란 말인 거 뻔하잖아. 참, 해줬으면 땡이지. 어쩜 그렇게 속 보이는 말을 하셔? 회사 망하고 집이 어려워졌으니까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할 게 뻔한데 당신 대체 거기 날 왜 데려가냐 말이야. 사람 불편하게 시리. 눈치껏 빨리 빠져나와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분명 두 분 중 누구든 나한테 돈 얘기 꺼냈을 거야.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빠에게 실컷 도움받을 땐 언제고 남편은 저희 집에 도움을 줘야 할까봐 부화가 났던 거예요. 저는 기가 차서 소리쳤습니다. 와, 진짜 사람이 무서워진다. 당신,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다 잊었어? 백수인 사이 데려다 하나부터 10까지 기술 다 알려주고 당신 독립할 때 아빠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거래처도 다 연결해 주셨어. 근데 우리 집이 힘들어지자마자 그렇게 손절하겠다고? 도움을 받았으면 당연히 우리도 돌려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집은 못 팔더라도 당신 요즘 돈 잘 벌잖아.
1억짜리 외제차도 턱턱 사면서. 근데 우리 친정엔 요만큼도 도움 주기 아깝니? 내가 왜 너희 집을 도와줘야 하는데? 나 자신한테 쓰면 기분이라도 좋고 거래처에 접대하면 회사에 득이라도 되지. 근데 처가는 아니잖아. 장인어른 쫄딱 망하면 내가 도와드려봤자 득볼 게 뭐가 있어? 나 사업하는 사람이야. 손해보는 장사 절대 안 한다고. 나 앞으로 처가 절대 안 갈 거니까 당신도 당분간 가지 마. 빈대 붙고 뻔하니까. 그리고 당신 경제권도 전부 나한테 넘겨. 그건 또 왜? 당신 수중에 돈이 없어야 처가에 돈 못 퍼다 줄 거 아니야. 혹시 나 몰래 당신 집 도와줄 생각이면 당신도 나한테 손절당할 줄 알아. 이혼당할 줄 알라고. 그래도 내가 정을 생각해서 망한 집 딸내미라도 데리고 살아주는 거야. 알았어? 아우, 진짜 까딱 잘못했다간 제 소원 붙을 뻔했네. 당신 명심해. 당신 친정에 우리 집 돈 들어가는 순간 당신도 바로 내 인생에서 아웃이야. 남편의 본성은 제 예상보다도 더 추악하고 치졸하더군요. 남편은 친정이 망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말 그대로 토사구팽을 해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남편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득만 챙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동안 도움받았던 은혜는 싹 잊어버리고서요. 전 제게 이혼 이야기까지 들먹이던 남편에게 경멸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당신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아웃이야. 내가 살다 당신이랑 당신 가족처럼 모렴치한 사람들은 처음 봤어. 어? 이래서 머리가 없는 짐승 거두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야. 우리 가족이 당신한테, 내가 당신 가족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근데 사람이 힘들어지니까 바로 버려버린다고? 당신 같은 버러지 내 쪽에서 사양이야. 당신 같은 인간 붙잡을 생각 없으니까 이혼해. 당장 우리 아빠가 해주신 이 집에서도 나가. 난 당신 같은 인간보다 우리 부모님 먼저 챙겨야겠으니까. 그래도 내가 당신만큼은 챙겨주려고 했더니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래, 누가 아쉬울 것 같아? 당신 지금 자기 발로 자기 복 차는 거야. 나중에 후회하지나 마. 난 피해보기 전에 당신 가족사에서 발 뺄 거니까. 남편은 지지 않고 바로 짐을 싸서 시댁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알게 된 남편의 엄청난 본색에 너무 충격을 받아 눈물조차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 또한 아이들을 데리고 바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조금 전 있었던 일들에 대해 모두 말씀드렸죠. 이서방 그놈 생각보다 더 엉망인 놈이었구나. 내 이놈을 그냥... 크게 분노한 아빠는 남편에게 곧장 전화를 거셨습니다. 스피커폰 모드였기에 저도 아빠의 통화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남편의 태도는 시건방지기 짝이 없더라고요. 이광호 너 이 자식, 너 당장 우리 집으로 안 달려와? 제가 왜요? 아, 애엄마가 혹시 전화했어요? 순주 지금 우리 집에 와 있어. 그럼 다 들으셨겠네요. 저희 이혼하기로 한 거. 그럼 이제 우리 남남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끝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그리고 왜 그렇게 화가 나신 건데요? 저한테 손 벌리려고 했는데 제가 냅다 꽁무니를 빼버렸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자기들은 도와봤자 이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길 텐데 손해만 볼 게 뻔한 길을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전 사업가라고요. 사업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받은 만큼 돌려주고 또 그만큼 다시 돌려주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게 사업의 기본이야. 기본도 모르는 놈이 운 좋게 돈 좀 만졌다고 기고만장하는 꼴이 아주 우습구만. 네. 그래봤자 장인어른은 실패자고 제가 승리자 아닌가요? 솔직히 처음부터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가르치려고 든 장인어른 좀 거북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린 입장이니까 최대한 비 맞추면서 잘한 척한 거라고요. 그 잘난 신뢰 믿음 지키다 장인어른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자기 자신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랄게요. 그 잘난 척도 그만 좀 하고 사시고요.
옆에서 듣는데 화가 나서 제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그래도 이어진 아빠의 통쾌한 말을 듣고 그나마 분이 좀 풀리더라고요. 한심한 놈 같으니라고. 내가 여태 너 시험한 거다 이 멍청한 녀석아. 넌 나한테 속아서 그 더러운 민낯을 내보인 거야. 네? 그게 무슨... 난 사기당한 적도 없고 내 회사 아주 건재하다고. 네가 하도 배은망덕하게 바뀌어가길래 너한테 고쳐쓸 수 있는 싹수가 남아있는지 아닌지 내가 확인 좀 해보려고 그런 거짓말을 해봤던 거야. 근데 네가 감히 걷어주고 다 키워주는 애도 모르고 은혜를 원수로 갚아? 거기다 감히 우리 딸한테 먼저 이혼이란 말까지 입에 올려? 너 고작 4, 5년 만에 돈 맛 좀 봤다고 이 바닥이 우스운가 본데 내가 이 바닥에서 인맥이 뭔지 확실하게 보여주마. 이제 가족도 아닌 니놈 내가 바로 망하게 만들 수 있어. 어디 거래처부터 하나하나 다 끊겨봐라. 네?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말이에요. 장인어른, 장인어른! 아빤 기겁을 한 남편의 외침을 뒤로하고 전화를 또 끊어버리셨습니다. 네, 저희 가족은 남편을 시험하기 위해 아빠 회사가 망했다는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놈은 저희 가족이 던진 미끼를 아주 덥석 물어버렸던 거고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의 본심이 그렇게까지 추악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아빠의 묘수가 제 인생이 더 피곤해지는 일을 딱 막아주었던 겁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남편은 그제야 친정으로 달려와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장인어른,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게 왜 그런 거짓말을... 솔직히 그런 말 들으면 누구든 저처럼 행동했을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 밥그릇이 제일 중요한 법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자네 같은 줄 알아? 마땅히 사람된 도리를 지키며 사는 사람도 세상에 수두룩해. 솔직히 난 자네를 시험하는 일에 그래도 며칠은 걸릴 거라고 생각했네. 그런데 내 거짓말을 듣자마자 인연을 정리해버린 자네를 보고 처음으로 사람에 대한 크나큰 환멸감이 들었어. 자네가 한순간에 우리랑 순줄 정리했듯이 나도 자네를 단번에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네. 그 말 해주려고 이렇게 문까지 열어준 거니까 이제 돌아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은혜를 원수로 되갚은 대간 내가 아주 톡톡히 치르게 해줄 거야. 난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장인어른, 제발요. 여보, 실은 나 부모님 집에 가자마자 후회 많이 했어. 당신한테 너무 모질게 군 거 아닌가 싶어서. 아깐 화가 나서 홧김에 이혼 얘기 꺼냈지만 설마 그게 내 진심이었겠어? 내가 이렇게 빌게. 그러니까 제발 마음 좀 돌려줘. 그럼 장인어른도 마음을 바꾸실 거야. 난 진심이었는데? 난 홧김도 아니고 당신이란 인간한테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 혹시 나중에 내가 아프기라도 하면 당신은 당장 나부터 버려버릴 인간이야. 그런 당신을 뭘 믿고 살아? 우리 애들도 그런 당신한테 절대 못 보내니까 당신 앞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준비나 해. 우리 아빠가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절대 호구처럼 당해주지만 않는 분이니까.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남편은 항상 자신에게 너그럽던 저희 엄마에게까지 무릎 꿇고 빌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냉대뿐이었죠. 이후 아빤 정말 남편을 잘근잘근 밟기 시작하셨어요. 아빤 냉동 설비 쪽에서, 그것도 이 지역에서 30년 넘게 사업을 운영하셨고 남편이 이제 고작 4, 5년 정도 된 회사 대표인데 누가 더 인맥이 넓었겠습니까? 당연히 저희 아빠였죠. 아빤 자신이 아는 남편 회사의 거래처 전부에 연락해 남편 회사와의 거래를 다 끊게 만드셨습니다. 아빠가 소개해준 곳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건너 다 아빠와 아는 사이인 곳이 많았거든요. 아빠가 그동안 잘 살아오셨던 만큼 저희 지역의 그쪽 업계의 아빠의 영향력은 결코 무시할 수준이 아니었죠. 게다가 그 소문을 듣고 일부 투자자들도 투자 자금을 회수하거나 투자를 취소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 계속 신뢰를 잃어갔던 남편 회사와
거래를 할 필요도 또 투자를 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장인어른,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 이러다 진짜 큰일 나요. 사업 자금으로 받은 대출금도 잔뜩인데 이대로 회사 망하면 제 인생 끝이라고요. 사돈어른, 제발 문 좀 열어주십시오. 그래도 저희 아들이 사위인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습니까?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두 번 다시 애미 콧대 거꾸로 드는 일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하지 않으려 버티기에 전 친정에서 지내며 이혼 소송을 걸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은 무너져가는 회사를 살리려 계속 집 앞에 찾아와 빌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시모까지 데리고 왔더라고요. 하지만 아빤 눈 하나 꿈쩍하지 않으셨고 아예 문도 열어주지 않으셨죠. 결국 전 이혼 소송에서 이겼고 아이들도 제가 데려올 수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회사가 위태로운 점을 근거로 들어 양육비 또한 일시불로 요구했죠. 어려운 부분이었지만 유능한 변호사 덕에 저는 양육비도 일시불로 받아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재산 분할 또한 최대한 유리하게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집을 판 돈은 고스란히 아빠에게 돌려드렸고요. 저와 이혼이 정리된 지 몇 달 안 돼 결국 전 남편의 회사는 폐업을 했답니다. 아빠는 끝까지 그 어깨에 그놈이 발도 못 붙이게 만드셨거든요. 게다가 대부분 그쪽 업계 사람들이 아빠와 그놈 사이 일어난 일을 알고 있었기에 후레자식으로 소문난 그놈은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심지어 폐업 직전 전 남편은 앙심을 품은 익명의 직원의 제보로 인해 세무조사까지 받았고요. 전 남편은 회사 매출이 커지며 법인으로 운영했었는데요. 그 법인 자금도 마음대로 손을 댔었나 보더라고요. 결국 세무조사로 탈탈 털린 전 남편은 횡령과 배임으로 수천만 원대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도 금액이 지나치게 크진 않아 실형은 피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전 남편은 언젠가 제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 오열하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나락으로 보낼 수가 있어? 당신 아버지는 악마야. 악마라고. 이제 나한테 남은 건 빚밖에 없어. 과연 우리 아빠 혼자 힘으로 당신이 그렇게 됐을까? 그러게 그동안 사람들한테 잘하지 그랬어. 직원들 막대하고 거래처들 사이에서도 신뢰가 바닥이었으니까 아무도 당신 놓을 생각을 안 했던 거잖아. 어디 그렇게 끝까지 남탓만 하며 살아봐. 당신 인생이 볕들 날이 오나. 전 그런 그놈에게 이렇게 쏘아붙이곤 연락처를 아예 차단해버렸어요. 들리는 얘기로 전 남편은 지금 다른 지역 설비회사 직원으로 들어가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남편의 한때의 영광은 처참하게 빛을 잃고 말았죠. 개천에서 난 용을 믿고 들떴던 시댁 식구들도 아마 절망에 빠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이 없을 때보다 희망을 잠시 맛봤다가 잃었을 때 그 상실감이 더 크게 다가오는 법이니까요. 그런 전 남편과 전 시댁 식구들과 달리 전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제 동생은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제부는 순하고 착한 사람으로 IT 업계 회사를 다니는 유능한 회사원이에요. 이미 한번 사위에게 상처를 받았던 부모님은 그래도 그 아픔을 제부에게 드러내진 않으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놈으로 인해 사람을 믿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싶진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사람을 볼 때 조금 더 신중하게 관찰해야겠다는 깨달음은 얻으셨다고 해요. 사람 상대하는데 잔뼈가 굵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배울 게 산더미구나. 하긴 마음 놓고 있으면 꼭 한 번씩 뒤통수 치는 게 인생이지. 그래도 뭐 이게 인생 아니겠니? 뒤통수 치는 놈이 있으면 꼭 그 상처에 연고 발라주는 은인도 나타나기 마련이다. 바르게만 살아가고 있다면 말이야. 그러니까 괜히 그런 인간들 때문에 모든 사람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살 필요는 없다. 아빤 순준호랑 네 애들이 이 인생의 밝고 긍정적인 부분을 더 바라보며 살아갔으면 좋겠구나.
전 지금 여전히 부모님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아빠는 종종 저런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위하며 살듯 부모님도 다 큰 자식인 제 인생을 여전히 염려하고 계신 거죠. 물론 전 남편과 그 집 식구들로 인해 사람에 대한 불신이 조금 생긴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아빠의 말씀처럼 앞으로 전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려고 해요. 사람을 불신하는 것과 사람 관계에 신중해지는 건 종이 한 장 차이니 그 경계를 잘 지키면서요. 그래야 저희 아이들도 보다 밝고 유쾌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을 테니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넘칠 정도로 잘해주라는 말이 있죠. 그 사람이 받기만 하고 돌려줄 줄은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인지 받은 만큼 보답하고 싶어하는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이요. 배은망덕으로 갚은 은혜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다시 도구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받은 걸 2배로 돌려주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원수로 갚지 말아야 하는 당연한 도리를 모든 사람이 가슴에 꼭 새기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럼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